뭐? 뉴턴이 주식 투자했다가 100억 원을 날렸다고? 상투 잡혀서? 튤립 뿌리 하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튤립이 코인이야? 요즘 이런저런 코인들이 난리도 아니죠. 어떤 코인은 무려 1000배가 올랐네. 누구는 400억 원 벌고 시원하게 사표 던지고 떠났네.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배가 살살 아파올 소리들로 가득한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코인 광풍 시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1세대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이어서 이제는 이 잡코인이라고도 불리는 알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다죠. 뭐 하루 국내 거래액이 코스피를 넘어선 적도 있다는. 그런데 이 코인 끝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 뒤에서 사줄 사람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올까요? 이러다 언젠가는 털썩 하고 내려앉을 것 같은 불안 혹시 없으신가요? 내가 따면 투자, 내가 잃으면 투기라는데 이 지금 코인 열풍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역사를 보면 지혜의 실마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혹은 투기 광풍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역사로 보는 시사 이야기 비디오 머그 역시사지 5번째 이야기는 버블의 역사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이 지금의 코인 열풍과 꼭 닮은 광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튤립 버블이죠. 교과서에서도 종종 나와요. 이 튤립 알뿌리 하나가 이 웬만한 집값보다 더 비쌌던 광기의 역사였어요. 이 터키에서 신의 꽃으로 불렸던 튤립은 유럽, 특히 네덜란드로 와서 정원 장식용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가 1630년대에 이르러서는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당시 식민지 무역이 번성하던 네덜란드로 돈이 많이 몰려들었고 이 풍부한 돈을 굴릴 수단으로 당시 인기 있었던 튤립이 선택된 거죠. 특히 튤립 뿌리는 이 생산하는데 6, 7년이 걸려서 유통할 수 있는 튤립 뿌리 수에 제한이 있었고 튤립 품종도 한정돼 있어서 이른바 희소성이 있었던 거죠. 코인이랑 비슷하죠. 무엇보다 튤립은요, 이 뿌리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느냐에 따라서 피는 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변종이 나타나는데요. 간혹 이 생각지도 못한 뿌리에서 사람들이 엄청 귀하게 여기는, 즉 값비싼 꽃이 피어나기도 한 거죠. 어떤 뿌리에서 어떤 새꽃이 필지 모르는 복권 같은 요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이 꽃의 색깔에 따라서 황제, 총독, 제독, 장군 같은 계급도 매겨졌어요. 1636년부터 이 튤립 뿌리 값이 무섭게 치솟기 시작해서요, 제일 높은 등급 황제꽃 한 뿌리로는 대저택 한 채를 구입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1코인이 집 한 채에 이른 셈이죠. 이 표가 이 희귀한 꽃을 피우는 튤립 뿌리 하나로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인데요. 그냥 이 꽃뿌리 하나로 한 살림 장만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람들 너도 나도 튤립 투기에 달려들었는데요. 이 시장 상인하던 누가, 또 생선 장수하던 누가 튤립 투기로 떼돈을 벌었네, 이런 소식들이 퍼지고 하면서 값은 더 치솟았죠. 한마디로 맹신이었죠. 웬만한 튤립 뿌리들은 10배, 20배 이상 올랐고 심지어 이 평범한 노란 튤립 뿌리가 일주일 사이에 60배나 오르기도 했대요. 이러면서 이 튤립 뿌리를 미리 거래하는 선물 시장까지도 생겨났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온 나라가 튤립 투기 광풍에 휩싸인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과연 끝없이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1637년 2월이 되자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2월 3일 몇몇 사람들이 이 튤립 뿌리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 거예요.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가격에 더 이상 유입될 매수세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날부터 이 오르던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대폭락이 진행됩니다. 90%를 넘어서 99% 수준까지 폭락을 해서요, 당시 네덜란드 돈으로 5,000길더 하던 뿌리가 50길더로까지 떨어졌지만 그 누구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이 선물 시장에서 발행된 튤립 뿌리 어음들도 휴지 조각이 됐고 결국 정부가 나서서 모든 튤립 선물 거래를 무효화하고 계약액의 3.5%만 지급하고 청산하는 강제 조치로 겨우 수습에 나섰죠. 이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중간에 팔고 나간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휩쓸려 들어온 사람들, 이른바 상투 잡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피해도 막심했죠. 18세기 영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투기 광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이었죠. 바로 이 젖과 꿀이 영원히 공급될 것 같은 신대륙 이권과 관련된 주식 버블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만류인력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등장하는데요. 요게 뉴턴의 투자 그래프예요. 뉴턴이 처음에는 이 소액 투자했다가 현금화해서 재미를 좀 봤죠. 근데 어라? 이 팔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가가 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듣자 하니까 누구는 더 큰 재미를 봤다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요. 그러자 뉴턴이 과감하게
거의 전 재산을 몰빵 투자에 나섭니다. 근데 거기가 딱 고점이었어요. 뉴턴이 사고 얼마 뒤에 이 주식은 수직 낙하를 하게 되고, 뉴턴은 당시 돈으로 2만 파운드, 금값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계산을 해봤더니요, 현재 가치로 우리 돈 100억 원 정도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 주식이 뭐냐? 바로 주식 버블의 시초로 불리는 영국 남해회사 주식입니다. 남해회사는요, 1711년에 설립된 일종의 공기업인데요, 당시 영국 정부의 막대한 국채를 떠안는 대신에 남아메리카 같은 신대륙에 대한 독점 교역권을 갖게 됐죠. 간단히 말하면 이 영국 국채를 이 회사 주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는 대신에 이 남해회사의 주식을 주게 되니까 부채를 덜어내는 셈이 됐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국채 이자보다는 신대륙에 대한 독점 교역권을 갖고 있는 공기업의 주식 수익률이 훨씬 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부가 밀어주니 이 남해회사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요즘으로 치면 정책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또 이 남아메리카 주요 항구 통상권을 확보했다느니, 광산 운영권을 따냈다느니, 이런 소문까지 내면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이 회사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었고요. 1720년 한 해에만 주가가 무려 10배 넘게 치솟았죠. 근데 이 당시 남미는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스페인이 딱 하고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국 정부가 이 회사에 독점 무역권을 준다고 한들 그게 뭔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항구 통상권이니 광산 운영권이니 하는 소문들도 다 거짓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가 쩍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그것도 삽시간에 말이죠. 이 파동에 이 여러 사람이 피봤는데요, 이 투자의 정석이라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가 아니라 어깨에서 들어가서 발바닥에서 팔아야 했던 뉴턴은 이 전 재산의 90%를 잃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전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 판에서 딴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핸델 아시죠? 핸델,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버지는 바흐. 이 양반은요, 이 발바닥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파는 정말 경이적인 스킬을 보여주면서 대박을 쳤다고 해요. 2만 파운드 투자해서 100배인 200만 파운드를 벌었다나요? 여튼 이렇게 번 돈으로 왕립음악원도 설립하고 잘 나갔다고 합니다. 뉴턴과 딱 대비가 되죠. 이 뉴턴에게는 이게 투기였겠지만 핸델에게는 투자였던 거죠. 이어선 각종 신기술들도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1840년대 영국에서는요, 이 철도 투기 광풍이 일었는데, 이 증기기관차 발명 이후에 영국에 막 이렇게 철도가 건설되던 무렵이에요. 당시 철도는 지금으로 치면 IT 신기술 같은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저 먼 거리를 이렇게 이 빠른 시간에 연결시켜주는 혁명적인 수단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철도만 넣으면 돈이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철도 건설 대부분 공공이 하잖아요. 이때는 민영 철도 회사들이 50여 개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저마다 여기저기에 철도를 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식 공모에 나섰어요. 저금리 속에 이 풍부한 유동성이 철도 회사 주식으로 쏠렸고, 당시 영국 GDP보다 더 큰 금액의 철도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당시 영국인이면 누구나 철도에 뛰어든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장밋빛 환상대로 그 많은 걸 다 건설할 수 있었겠어요? 막상 철도 건설이 시작이 되자 민간 회사들에서 자금 문제가 터져 나왔고, 이 마침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 올리자 철도 거품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철도회사, 금융회사, 개인들의 파산이 잇따랐고요. 당시 철도 왕이라고 불렸던 조지 허드슨도 사기와 횡령 혐의로 몰락을 했죠.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린 미국의 1920년대에도 이 사회 전체에 돈 냄새가 그냥 물씬 풍겼던 시기입니다. 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 팬데믹 뒤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자동차, 전기, 라디오, 비행기 산업 등등 이 신기술의 시대였어요. 이 영화 위대한 개츠비 아시죠? 그때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은 상품과 재산의 가치가 한없이 늘어날 것이며, 오늘 무언가를 사놓으면 내일은 이득을 남기고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발사나 속기사, 승강기 조종원까지도 호황기에 주식 투자로 한몫 잡을 정도였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죠. 10년 동안 다우지수가 무려 400%가 오르고, 빚내서 주식가는 마진론이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참, 이 폰지 사기라고 아시죠? 지금 이 다단계의 원조격인 이 폰지 사기가 등장한 것도 이때예요. 이탈리아 태생인 찰스 폰지라는 인물이 당시에는 이 국제 우편을 보낼 때 답신용 우표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같이 넣어서 보냈는데, 이게 미국보다 이탈리아가 쌌대요. 그래서 이 쿠폰을
이탈리아에서 사와서 미국에서 유통을 시키면 그 차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죠. 45일 뒤에 원금의 50%, 90일 뒤에는 원금의 100%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선전하고요. 그러자 무려 4만 명에게서 1,500만 달러를 일거에 모았습니다. 근데 이 국제우편이 그만큼 이용이 되겠어요? 45일 뒤, 90일 뒤에 줘야 되는 수익금을 뒤에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충당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죠. 이때부터 전문 용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사기 방식을 폰지 사기라고 일컬었고, 그 이후로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가 횡행을 했죠. 2008년 미국의 메이도프 사건, 한국의 조이팔 주수도 사건 등등이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방식은 다 똑같았고요. 자양분도 같았어요. 바로 더 많은 수익을 갈구하는 인간의 탐욕 말이죠. 여튼 이 유동성과 신기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결합했던 광란의 20년대는 결국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기술 투기의 대미는 최근이죠. 바로 2000년을 전후한 세계적인 닷컴 버블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IT 기술에 기반한 벤처 기업들이 쑥쑥 등장을 했고, 뭔 회사인지 몰라도 회사 이름에 닷컴만 달면 주가가 그냥 하늘로 치솟던 시기였죠. 라이커스? 여기가 어디야? 세상에. 국내에서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들이 속출했는데요. 골드뱅크와 세럼기술이 대표적이죠. 인터넷 광고만 보면 돈을 준다. 당시로서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사업 모델을 내세웠던 골드뱅크는요, 프로농구단까지 있었어요. 1999년 초 15일 연속 상한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쓰면서 8,000원짜리 주식이 무려 8개월 만에 31만 원대까지 40배 가까이 올랐죠. 묻지마 투자 열풍 속에 말이죠. 이보다 더한 기록을 세웠던 세럼기술은요, 인터넷 전화기술 내세우면서 상장 6개월 만에 150배가 오르는 전무, 아마도 후무할 것 같은 대기록을 세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초 세계적인 닷컴 열풍이 급격히 꺼지면서 이 주식들 수직 낙하 시전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휴지 조각이 됐죠. 이 닷컴 광풍의 끝에는 찐들만 살아남았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이 그렇죠. 요즘 핫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새 개념도 등장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런 버블의 역사에서 봤듯이 모든 코인이 끝없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내 뒤에 내 걸 사줄 누군가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폰지 사기처럼 내 뒤에 올 더 큰 바보 찾기 게임이 되고 마는 거죠. 모든 게 다 이 무한 긍정 궤도를 달릴 수는 없잖아요. 대다수는 언젠가는 붕괴하고 살아남는 건 언제나 그렇듯 극소수죠. 여러분이 그 극소수가 돼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잘 하시길 빌 뿐이죠.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건, 이 장밋빛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발딛고 서 있는 현실에 이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성적 판단 속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옥석을 가리는 투자만이 투기의 광풍에 휩쓸려 모든 걸 잃지 않는 길이라는 걸 역사는 보여주니까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뉴턴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 역사로 보는 시사 이야기, 비디오 머그 역시사지.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라도 사야 되나? 그걸 나한테 물어봐. 뉴턴한테 물어보든지 헨델한테 물어봐.